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 기간 중에 증여받은 주택을 당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그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중에 증여받은 주택을 당해 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그때 과연 기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2012년 4월 19일 날 이제 배우자로부터 이 청구인이 이 주택을 증여로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택이 소재하는 그 지역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1년 3월 8일 날 요 쟁점주택, 증여받은 주택이잖아요. 이 주택을 이제 팔았는데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납세자는 중과세율을 적용을 해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군데 상담 등을 거쳐가지고 이 물건이 취득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2012년 4월 19일 증여로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을 알 수가 있겠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했던 사안인데, 그 사안이 검토가 됨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한 적용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납세자분은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미 납부했던 이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합니다.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처분청은요 처음에는 검토를 하고 나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근데 장기 보유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양도소득세로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청이 이렇게 보니까 요 물건이 증여로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클을 건 거죠.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우리 이제 쟁점부칙을 보실 텐데요. 쟁점부칙 제14조 이 규정에 의한 그 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 청구인에게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안이 불거진 사안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돼서 그럼 우리가 이 주택이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이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돼서는 지금 설이 나뉩니다. 된다는 설도 있고 안 된다는 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설이 나뉜다는 점. 그러면 이 사항과 관련된 우리가 쟁점 이제 부칙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그 쟁점 부칙 제14조에서가요 양도소득세 세율 등에 관한 특례 조문입니다. 이 부칙은요 여러분 4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2008년 12월 26일 날 그 법률 9270호로 나온 그 법률 시행 규칙입니다. 보시면 이제 1항에서가요 이 법을 시행한 이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104조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까지 규정,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그 주택이 양도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에 해당이 될 때 우리가 중과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과 규정 세율에 불구하고 이제 다음 각호 1호, 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을 한다. 본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2호에서 보시면은요. 자, 104조 제1항 제2호의 5, 제2호의 6, 2주택 중과 규정입니다. 이렇게 2주택자에 해당될 때 중과 규정에 불구하고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세율, 기본세율, 단기 보유가 아니라면 기본세율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항에서는요 이렇게 1항의 규정을 적용을 받을 때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특공제는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9년 5월 21일 개정된 이
동일한 규칙 조문, 자, 법률 9672호에서는요, 이때는 여러분 좀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주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대상 범위가 더 확대가 됩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기간 좀, 예, 우리가 기간이 처음 나왔죠.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 우리가 2호의 3, 4는 뭐냐면은 3주택 그리고 이제 5, 6은요 2주택 그리고 이제 7, 8은 우리가 비사토입니다. 비사하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중과 규정에 불구하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1항의 같은 항 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을 한다. 뭡니까? 우리가 기본 세율, 자 단기 보유가 아니라면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가 마찬가지로 이러한 1항을 적용을 받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 12월 27일 날 또 이 부칙이 한 번 더 변경이 되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아까 2010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기 보유 자산을 제외하고는 이제 중과 대상 2주택 그리고 중과 대상 3주택 그리고 비사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항 기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장특공제는 기존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미된 게 뭐냐면은 2012년 이제 법률 제 11,146호로 이제 나온 요 부칙인데요. 1항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2항이 삭제가 됩니다. 삭제가 돼서 이 삭제된 부분을 갖고 그럼 장특공제가 되냐 안 되냐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우리 심판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요. 이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선 이 첫 번째 요 우리 사례 그 취득 시기와 취득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부칙에 따라서 쟁점 부칙에 따라서 그 사안을 보시면은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기 보유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때 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칙 1항에서가 취득 시기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매매로 취득을 하든가 증여로 취득을 하든가 상속으로 취득하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우리 처분청이 증여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부칙 조항이 이제 적용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비록 증여로 취득을 했다 그래도 이 취득 시기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다 그러면은 단기 보유가 아니라면은 일반 세율, 기본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 결론이고요. 그리고 장특공제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1항에서가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2항에서가 장특공제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아까 2012년 1월 1일 법률 제 11,146호에서가 2항이 삭제가 돼버렸잖아요. 이 2항이 삭제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2012년 1월 1일 법률 제 11,146호로 이제 쟁점 부칙 제 2항이 삭제된 것은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 제 95조 제2항 본문 괄호에서가요. 우리 이제 법이 개정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적용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95조 2항이 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그 주택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그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 무조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 법률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요, 법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득세법 그 95조 제2항에서가요, 그때 당시에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대상으로 이제 규정한 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4조 제7항 각호에 따른 자산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 자산의 구체적인 그 요건만을 이제 원용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렇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칙에 따라서 그때 그 취득 시기 2009년 이제 3월 16일부터 2012년 31일 사이에 그 취득한 그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중과 세율이 아니고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하지만 일반 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할 수 없다. 즉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제 우리 부칙 제2항에 의해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우리 쟁점 부칙 1항에 따라서요, 우리가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쟁점 부칙에서 특례 규정으로 이제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부칙 제 11,146호에서 이 항이 삭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삭제됐다는 게 없어져 가지고 장특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소득세법 95조 2항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이 부칙 조항을 삭제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과 규정을 이제 두지 않는 등 그 명시적인 조치가 없었으며, 이 법률이 개정될 당시에 이러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삭제한 이 2항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봐가지고요. 부칙 한 번 더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11,146호로 이제 그 2항이 삭제된 그 이전까지 어떻습니까? 다 2항에서가 부칙 2항에서는 다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기본세율을 이제 이 기간 중에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 사이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단기 보유가 아니라면 기본세율이 적용이 가능한데, 이 항에 의해서 이러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이 특례에 의해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일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아니라는 게 이 판결의 이 심판내의 결정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저도 그래서 좀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삭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소득세법 95조 2항에 의해서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일반 세율이 적용 가능한 그 자산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가능한데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심판 내용을요 좀 계속 읽고 해서 제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 결론이 좀 잘못됐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주택을 이제 뭐 취득 원인이 뭔지 상관이 없이 이 기간 중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단기 보유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지한 그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이제 소지한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 기본세율 적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특공제는 적용 불가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러한 사안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자담세무회계로 문의 주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말인데 좀 비도 오고 날씨도 좀 꿀꿀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